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 공익제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걸 보면 큰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거기다가 청탁금지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달려오셨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최근에도 이제 결과를 발표하시기도 했는데 청렴도를 측정하는 그 체제 또는 방법 자체를 갖다가 개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권익위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청렴도 측정은 국민들, 민원을 경험한 국민들 한 14만 5천 명, 그리고 공직자 한 6만 명,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내부 청렴도는 공직자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패 방지 시책 평가라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렴도가 너무 지나치게 설문 위주로 인식 위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는 일부 기관들의 이제 그동안 불평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렴도를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함께 평가를 하고 부패 방지 시책 평가로 이제 상징되는 객관적인 지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이것을 이제 동시에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내년에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한 번씩 궁금한 것들을 여쭤본다면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 최근 계속 그랬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제 청탁이나 또는 부모 찬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들도 사회적으로 컸는데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 이제 수석을 맡고 있는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취직되면 아마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청탁 방지법에 문제가 됩니까? 네, 사실 그 사안은 좀 안타까운 가족 사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은 이 공직자에 대해서 민간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같이 공직자의 가족이 민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인이 민간에 청탁을 하는 것은 법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맹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권익위에서는 공직자가 민간의 영역에도 청탁하는 것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을 뭐 이 사건 이전에 훨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또 하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급 승용차를 계속 빌려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되는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뇌물죄 같은데 뇌물죄에서 빼서 저쪽에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살짝 처벌 강도가 약한 쪽으로 맨날 빼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수사의 어떤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탁금지법과 뇌물죄는 조금 규율 대상이 다른데요.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품을 수수할 때에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가성을 이제 사실상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성 없더라도 이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이제 그 자체를 사실상 규제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안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 여전히 일부 정치권이 이런 그 청탁금지법의 이런 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약간은 일탈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규범성에 대한 좀 교육이라든지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법을 권익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또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의 취지는 어차피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그동안에 관행으로 돼왔던 온정주의에 의한 거라든가 잘 아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못을 박는 건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제 확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썼어야 되는 건데 친하다고 그냥 막 봐주면 어떡하냐. 그거 갖고 이제 논란이 한번 있었던데 직접 등장하시니까 잠깐 보시죠. 예.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 친구, 동창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재명 지사 구하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신뢰를 얻겠다고 그러세요? 본질 훼손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고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이고 누가 가도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룰로 적당히 하셔야죠. 예. 위원장께서 직접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군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다시 저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 질문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친구나 동창의 경우에 이런 무료 변론을 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 통상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 시절에 무료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까웠거나 지인의 경우에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 요건을 따져봐야 그래서 된다. 청탁금지법에 보면 이 무료 이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 사회상규라든지 뭐 또 동창이나 가까운 사이의 경우에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는 청탁금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거두절미하고 제가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사실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는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 농민들 또 축산 농민들에게서는 뭐 정말 그동안 그냥 늘 바라던 수건 사업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일단 받아줬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물 가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넘으면 그거는 잘못된 선물이다라고 하니까 뭐 연휴 때 하다못해 사과든 그게 뭐 한우 갈비든 간에 좀 이렇게 매출이 오를만 했는데 매출이 안 오른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왔는데 이번에 내년 설부터는 좀 바꿔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그거만 살짝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걸로. 근데 이렇게 따지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결국은 물가가 그동안 많이 바뀌어서 물가 인상에 따라서 또 가액을 높입시다 그럴 수도 있고 국민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청탁금지법에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금품 수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선물, 농수산물 선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라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무 관련성이라면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공직자, 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맞지는 않는데 이 법이 일반 국민들의 선물 가액 기준을 마치 정하는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업계가 너무 그 소비에 굉장히 자기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호소가 많았고요. 국회에서 아마 이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입법 정책으로 추석이나 설명절에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하는 이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그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조금 명절에 높이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잘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뇌물이나 이제 청탁금지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커버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5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는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년 5월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통상 법 시행 직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의 법은 워낙 처음으로 제정법이고 또 200만 공직자들의 적용이 되는 굉장히 또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공직사회에 이 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도 기간을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올해 12월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예고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차관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12월 내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2월까지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전국 각급 기관에 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공공기관에 위원장이야 모든 직원들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시행 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교육을 좀 받도록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 것 저희가 이제 지켜를 봤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행정도 디지털 플랫폼을 제대로 갖추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권익위원회는 상당히 좀 빨리 진척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야 양쪽 후보들이 두 분 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 디지털 정부의 시스템이 구현이 되는 것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이제 정부 포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평균 1,000만 이상의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국민의 5분 중에 1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셈인데요. 그러면 한 해 1,000만 건의 이 빅데이터가 이제 정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합니다. 그렇죠. 제도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기관에 권고를 해서 실제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인 저희 또 국민생각함이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국민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이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 기관 내에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다 묶어져 있고 국민신문고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부처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제안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걸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만드는 게 디지털 정보의 개념인데 그 시스템이 현재 이제 권익위에 구현이 되고 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 부처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군요. 네,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그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요소수 같은 그런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요소수가 좀 부족하다, 사기 힘들다 하면 그게 신문고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고도화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을 초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하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써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